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통장에서 수천만 원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2025년 들어 글로벌 자산 시장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값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때 온스당 사상 최고가를 찍으며 금은 안전하다는 믿음을 확인시켜줬던 바로 그 금이 지금 급락의 조짐을 보이고 있죠.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 수요가 둔화되면서 힘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AI 열풍에 올라탔던 기술주들이 버블 논란에 휩싸이며 하루에도 몇 %씩 출렁이고 있고요.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높아진 금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거래가 얼어붙고 가격은 조금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4가지 자산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원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둥 하나가 금이 가면 보수하면 됩니다. 기둥 2개가 흔들려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죠. 그런데 4개의 기둥이 전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글로벌 자산 시장이 정확히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금이라는 기둥, 은이라는 기둥, 주식이라는 기둥, 부동산이라는 기둥, 이 4개가 동시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보통 자산 시장에서는 하나가 빠지면 다른 하나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금이 오르고 부동산이 빠지면 현금이 힘을 받죠. 일종의 시소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소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소의 양쪽이 동시에 내려앉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나는 분산 투자를 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안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분산 투자라는 건 시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만 유효한 전략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동시폭락이 처음 있는 일이냐?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이미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매번 그 폭락의 한가운데서 엄청난 부를 일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1997년에도, 2008년에도, 2020년에도요. 대체 이 사람들은 남들이 공포에 떨며 전 재산을 내던질 때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번엔 진짜 끝이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도 똑같은 말이 나왔죠.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번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진짜 회복 못한다는 말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매번 시장은 돌아왔습니다. 예외 없이요. 여기서 한 가지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공포의 한복판에서 조용히 현금을 쥐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남들이 패닉에 빠져 주식을 투매하고 부동산을 헐값에 넘길 때 이 사람들은 오히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까지 빠졌지? 더 빠지면 얼마에 들어가지? 공포가 극에 달한 바로 그 순간이 기회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라는 걸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번엔 다르다는 말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함정이라는 겁니다. 위기의 원인은 매번 다릅니다. 외환이었다가 서브프라임이었다가 바이러스였다가.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늘 똑같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팔고 회복되면 꼭대기에서 삽니다. 위기의 옷은 매번 바뀌지만 그 옷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그 공포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 사람들, 그들에게는 대체 어떤 공통점이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공통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들이 투자에 열광할 때 오히려 현금을 쌓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워런 버핏입니다. 2024년 말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데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팔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했죠. 왜 이 좋은 장에 현금만 쌓아두느냐고요? 하지만 버핏은 알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출구 가까이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요. 마라톤을 떠올려 보십시오. 출발 신호가 울리자마자 전력 질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앞서가죠. 관중석에서 박수도 받습니다. 그런데 중반을 넘기면 무릎이 꺾이고 결국 길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반면 초반에 페이스를 조절하며 체력을 아낀 사람은 남들이 쓰러질 때 오히려 속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결승선을 통과하죠. 투자도 똑같습니다. 호황일 때 현금을 쌓아두는 건 소심한 게 아닙니다. 폭락이 왔을 때 유일하게 작동하는 무기를 장전해 두는 겁니다. 그런데 현금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현금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무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폭락장이 오면 뉴스는 공포로 도배됩니다. 역대 최악의 하락, 회복 불가능, 출구 없는 위기. 이런 헤드라인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지죠. 보통 사람은 이 뉴스를 보고 겁에 질려 주식을 팝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뉴스를 끄고 차트를 켭니다. 빅스 공포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PER이 역사적 저점 대비 어느 수준인지, 신용 스프레드가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환자가 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의사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CT 사진을 보고 수치를 보고 진단을 내리죠. 부자들이 시장을 보는 방식이 정확히 이겁니다. 뉴스의 비명소리가 아니라 데이터의 체온을 읽는 겁니다.
시장이 무섭다가 아니라 시장이 숫자상으로 여기까지 빠졌으니 역사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반등 확률이 몇 퍼센트다 라고 계산하는 거죠. 냉정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억 원이 오가는 판에서 감정은 최악의 조언자입니다. 자, 그럼 타이밍을 읽었으면 바로 올인을 할까요? 여기서 세 번째 공통점이 나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절대로 한 번에 올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닥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워런 버핏도 모르고 레이 달리오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금을 한꺼번에 넣지 않습니다. 서너 번, 많게는 대여섯 번에 나눠서 넣습니다. 시장이 10% 빠졌을 때 전체 자금의 20%를 넣고 20% 빠졌을 때 또 20%를 넣고 30% 빠졌을 때 나머지를 넣는 식이죠. 장을 보러 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 입구 첫 번째 가게에서 배추가 한 포기에 3,000원입니다. 싸다 하고 10포기를 살 수도 있죠. 그런데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2,000원짜리가 있고 더 안쪽에는 1,500원짜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올인한 사람은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조금씩 나눠 산 사람은 평균적으로 훨씬 싸게 장을 본 겁니다. 분할 매수는 화려한 기술이 아닙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에서 나오는 전략입니다. 바닥을 맞추려는 오만함 대신 바닥 근처에서 충분히 사겠다는 현실적인 지혜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금을 쌓고 숫자를 읽고 나눠서 샀다고 해도 마지막 한 가지를 못하면 전부 소용없습니다. 네 번째 공통점이자 가장 중요한 것, 시간을 편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폭락장에서 싸게 산 자산이 다시 제값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짧으면 1년, 길면 5년. 이 시간을 견디는 사람만이 수익을 가져갑니다.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반등 직전에 손절하고 결국 역시 투자는 안 되는 거야 라며 떠나죠.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08년 리먼 사태 때 삼성전자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때 이를 악물고 산 사람이 5년을 버텼더니 주가는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공포에 서울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었을 때 과감하게 매수한 사람은 2년 뒤 자산이 수억 원 불어나 있었고요. 두 경우 모두 핵심은 같습니다.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씨앗을 뿌리고 나서 매일 흙을 파헤쳐 왜 안 자라지 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기다리고 계절이 바뀌게 참을성 있게 견딥니다. 그리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수확하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어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열매를 가져갑니다. 매일 파헤치는 사람은 싹조차 틔우지 못하고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건 돈 많은 사람들 이야기 아니냐? 나처럼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수십억 자산가가 아닌 보통 사람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거창한 투자 비법 같은 건 없습니다. 대신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비 최소 6개월치 비상금을 먼저 만드십시오. 이것이 모든 투자의 출발점입니다. 비상금 없이 하는 투자는 안전벨트 없이 고속도로에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부동산이 빠져도 6개월은 먹고 살 수 있다는 안전망이 있어야 공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공포에 휘둘리지 않아야 바닥에서 팔지 않고 바닥에서 팔지 않아야 손실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비상금은 투자 수익률과 아무 관련 없어 보이지만 실은 가장 강력한 투자 전략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둘째, 빚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은 지금 당장 규모를 줄이십시오. 호황장에서 빚은 레버리지라 부르며 수익을 키워주는 도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폭락장에서 빚은 칼날이 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가 나오고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 은행에서 추가 담보를 요구합니다. 내가 팔고 싶을 때 파는 게 아니라 남이 강제로 팔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강제로 팔리는 시점은 언제나 최악의 타이밍이죠. 빚을 줄이는 건 수익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살아남는 보험을 드는 겁니다. 셋째, 적립식 투자를 시작하거나 이미 하고 계시다면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넣는 이 단순한 방법이 역사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왔습니다. 주가가 높을 때는 적게 사고 주가가 낮을 때는 많이 사게 되니까요. 시장이 폭락하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폭락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구조라는 거죠. 화려한 비법 같은 건 없습니다. 단순하지만 꾸준한 것, 그게 보통 사람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역사는 단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모든 폭락은 반드시 끝났다는 것입니다. 1929년 대공황도 끝났습니다. 1997년 IMF도 끝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2020년 코로나도 전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매번 폭풍이 거친 자리에서 새로운 부자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의 비밀은 천재적인 투자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흥분할 때 현금이라는 방패를 준비한 것, 공포 속에서 감정 대신 숫자를 읽은 것, 한 번에 올인하지 않고 나눠서 산 것, 그리고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끝까지 믿은 것. 이 네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두려우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두려운 게 정상입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란 인생을 바꿀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잡을 준비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